부동산 교육은 랜드프로. 안녕하세요. 랜드프로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자, 오늘은 세상을 바꾸는 토지 투자에서 과연 그 소규모 공사를 하다가 중지되는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세상을 바꾸는 토지 투자에 우리 고상철 대표님 모시고 또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보니까 보통 이제 디벨로퍼 분들도 많이 그러시겠지만 느끼시는 거겠지만 공사를 하다가 또 중지가 되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네, 되게 많죠. 지나가다가 네네네. 막 공사 현장 막 있는데 네, 이렇게 철골 올리다가 막 이렇게 멈춰. 2달, 3달 막 있는데 많이 네네네네. 봤죠. 우리가 많이 보던 그 원인들이 있어요. 그 대부분 무슨 주택이냐면 대부분 그 다세대 주택이에요. 아, 여기 한번 자세히 보시면 네네네. 그냥 일반 상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좀 약간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건 거의 다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이런 사진 보시면 이런 사진 같은 거 보시면 이게 다세대 올리다가 중간에 네네네. 철골 구조만 있고 뭐 이런 사진들은 뭐 워낙 많이 봤으니까 네네네. 동네에서도 많이 보고. 네, 이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공사를 하는 하나의 과정이기는 하지만 이 과정이 좀 길게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 누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시공을 그 맡긴 그 주인 아닐까요? 그렇죠. 그걸 이제 네네. 우리는 전문용어로 건축주라고. 건축주. 그래서 네네. 이제 건축주가 자기가 땅을 매입해서 건축을 맡겼어. 맡겼는데 공사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보통 우리가 다세대 주택 짓는 기간을 한 6개월에서 8개월 보거든요. 6에서 8개월 정도 보는데 저 1년 넘어가 버리면 거의 수익률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빨리 끝내고 이제 분양을 빨리 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네네. 이게 중단이 돼버리면 이제부터 그 땅을 빌릴 때 들어갔던 대출 이자라든지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이면 사업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건축주는 소관이 엄청 많이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만약에 이게 조금 지체가 된다면 그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쌓이게 되는 건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인건비라는 게 여러 가지 인건비거든. 공사 네네. 과정에서 나오는 게 설계하는 사람도 있지만 설계 시공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인력 뭐 도와주는 사람도 이런 듯 사람들이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어떤 인건비가 나올지도 모르고 내가 만약에 직원을 한 명 또 쓰고 있어. 나 혼자서 못하니까 그럼 이 직원 월급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걔가 그냥 공사 안 하니까 놀고 먹으니까 너는 유급으로 휴가 줄게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추가로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그 공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들어가는 인건비는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이미 계약을 했다라든가 네. 약간 뭐 하도급을 줘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것들 안 줘도 되지만 그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내가 두고 직원들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인건비는 줘야 되는 거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한 8개월 넘고 1년이 지나버리면 나중에 공사를 거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건축주들이 피해를 많이 보죠. 그런데 원인이 있거든. 원인을 그래서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원인부터 이제 보면 다세대 주택을 이때 짓다 보면 사업 관리를 할 때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사 현장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건축을 처음 하는 거잖아. 네네. 건축 안 해봤죠. 네, 안 해봤습니다. 내가 땅을 샀어. 네. 근데 공사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는 거가 잘하는 건지 내가 알아볼 수가 없잖아. 그렇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로 따지면 이런 거. 다세대 주택은 일반적으로 소규모거든요. 근데 이제 대규모 건축이면은 제도권을 이용하거나 또 신탁을 맡기거나 전문 CM이라고 해서 CM이 뭐냐? CM이 뭘 것 같아? CM? MC의 반대말인데. CM은 뭐죠? 네. CM이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컨스트럭션이라는 게 건설. 네네네. 그리고 매니지먼트. 건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해주는 전문 회사. 그래서 그걸 우리 CM 회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 맡기는 네네. 거지. 그 사람들한테. 대형 건설인데 이거 큰 건설인데 나 모르니까 전문 건축 CM 회사에다가 토목 CM도 있지만 네네. 그런 제도 장치를 활용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다세대 주택은 조그만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는 그 큰 회사에도 못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옛날에 그 쉽게 말하는 집장사, 그러니까 영세 네. 건축업자들한테 계약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사도 이제 외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면서 건축주는 중간에서 그냥 아무 권리 없이 부붕 떠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 그 집장사 알아서 다 하겠다고 막 하면서 도와준다 그러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 이제 분쟁이 생겨서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중간에 중단되는 현상이 이제 대표적인 사업관리 미비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전문 업체 이런 CM 관리 등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는 전문 업체에서도 이런 소규모 다세대 주택 같은 공사도 맡아서 하긴 하나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이제 전문가 자문을 제가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는 게 저희 빌드프로 같은 경우는 시공 관련된 그 공사 현장에서 20개 정도를 계속 돌려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뭐 하루에도 몇 군데 공사 그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네네네. 관리하고 시공 관련된 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좀 약간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문 업체 좀 큰 대형 건설사가 아니어도 이거 소형으로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회사들한테 맡기면 되는데 그런 걸 이제 빌드프로에서도 우리 진행을 하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거나 문의 주시면 돼요. 한마디로 이런 거네요. 그 음식점을 예로 들자면 정말 어떤 대기업에서 관리하는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의 관리를 받을 건지 그렇죠. 아니면 우리 앞집에 정말 떡볶이와 순대를 맛있게 하는 사장님의 관리를 받을 건지 그렇죠. 네, 이런 차원이 되겠네요. 설명 잘하는데. 네네네. 이거 먹혔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케이스는 두 번째는 이제 네네. 영세 건축업자 집장사 있죠. 네네. 그런 분들하고 이제 시공을 진행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전에 이제 그 전문성이 없는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하자가 많이 발생해. 하자가.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금액을 많이 안 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계약을 낮은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공사하는 원가를 낮췄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재료 자체가 낮아지면 이제 좀 약간 불량 재료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낮은 공사 원가로 인해서 불량률이 좀 높아져요. 나중에 이제 다세대 주택 분양해놓고 네네. 하자 발생했을 때 책임들 같은 게 막 생기고 중간중간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많고 이 동네 업체들이 대부분 면허를 대여받아가지고 해요. 자기 면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 면허 대여 업체가 이제 대여해줘가지고 하는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뭐 가압류 들어온다거나 이러면 그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때 또 분쟁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지. 아무래도 그 원가에 대한 절감이 대규모 업체 같은 경우는 여러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다량으로 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그쵸. 있어서는 원가 절감이 되는 부분도 조금은 더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술력도 높고. 그렇죠. 근데 이제 소규모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를 내 필요한 만큼만 딱 구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원가에 대한 단위가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원래 높아지면서 또 이제 그 높은 거를 높아지는데 금액은 또 낮게 했으니까 재료를 안 좋은 걸 쓸 수밖에 없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하고 영세업체다 보니까 돈을 갖고 튀는 경우도 있어요. 공사 대금을 딴 데다가 막 쓰는 경우도 있고. 한마디로 이제 그 원가를 도매로 뛸 거냐 선매로 뛸 거냐 약간 이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조금 그래도 전문성 있는 업체랑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 업체가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네. 자문을 좀 거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벌써 딱 두 가지 이유까지만 딱 보더라도 왜 이게 조금은 검증된 대형 업체에 맡겨야 되는지에 그치. 대해서 조금씩 입질이 오는데요. 자, 그럼 세 번째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추가 공사 비우고. 이게 제일 많아요. 중간에 이제 스탑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네. 우리가 이게 계약을 할 때 네. 내가 만약에 건축주야. 근데 시공하는 분한테 네네. 계약을 내가 하잖아요. 네네. 계약하면서 건축비를 이제 좀 줄이려고 하는 게 우리는 좀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쪽에서는 줄여주겠다. 줄여주겠다 해서니까 되게 낮게 공사를 해. 그러니까 최소 금액을 잡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원래 들어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공사를 맡기면 기존에 건물 있잖아요. 기존에 건물 있으면 이걸 뭐 해야 되지? 뭐 헐어야 되겠죠? 그걸 철거해야 돼. 그럼 철거해야 철거비를 또 되겠죠. 달라고 그래. 계약할 때 철거비가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추가 금액들이 발생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이제 도면도 예를 들어 싼 도면을 쓰는 거야. 이제 설계자한테 맡겨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도면을 갖고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보통 이제 많이 쓰던 도면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좀 싸게 찍어내는 그 도면이 있어. 어떤 도면은요, 내가 봤는데 문을 열었어. 문을 열었는데 깜깜하잖아요. 네네. 깜깜하니까 문을 딱 열어. 빌라였어, 빌라. 네. 근데 문을 열었는데 불 켜야 되는데 스위치가 없는 거야. 들어가서 안에 문을 열었는데 스위치 쪼여 있는 거야.
문을 닫고 이 스위치를 눌러야 돼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최소 금액으로 잡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안 본 거지. 아. 문을 열자마자 왼쪽에 당연히 스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스위치를 이쪽에다가 배치하는 거야. 그러면 문을 다시 닫고선 또 스위치를 더듬어 찾아야겠네요.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도면을 갖고 공사를 하니까 오. 그러니까 제대로 안 본 거지. 우리가 도면을 딱 보면 문 열자마자 왼쪽에 스위치 도면이 있고 네네. 그리고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감안 안 하고 그냥 막 찍어내는 도면 같은 거 그대로 쓰다 보니까 나중에 하면 이거 문제가 좀 생기고 일단은 어떻게든 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끔 약간은 어필을 하고 꼬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낮춰놓고 시작한 거지. 낮춰놓고 시작을 하면서 그치. 그래서 이걸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추가가 돼요. 저걸 하다 보니까 저게 추가가 돼요. 이러면서 그치, 이제 그치. 생각지 추가로- 못한 금액들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토지가 경사가 좀 많이 져 있잖아요. 경사 많이 져 있으면 나중에 이 경사진 걸 깎는다고 해서 추가로 이제 형질 절토를 또 해야 절토해야 되는. 되는 비용도 네네. 들어가고 뭐 돌멩이가 나왔다는 둥 해서 네네. 추가 공사비 달라 그러면 와. 그때 얘기한 거랑 다르지 않냐. 평당 500, 300이라고 하더니 뭐 계산해 보니까 평당 600인 거야. 이렇게 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이. 안 할 수도 없잖아. 이미 네네네.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계약을 했을 때 음. 난 못한다. 그래서 이제 공사가 대금을 줘야 되는데 대금 못 주니까 중지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추가 공사비가 누구한테 돌아오냐면 건축주한테. 그러니까 건축주는 시공자 계약을 할 때 싼 게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고 계약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건 아니고 적정선에서 이거는 약간 전문가 도움을 좀 받으셔야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진짜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는 정말 살 집이 필요한 건데 화장실만 짓다 끝나버리는 경우도 네. 근데 저 생길 수가. 네. 거기서 자야 돼.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면허 대여업자와 시공계약. 이거 좀 약간 위험해 보이는데요. 근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네네네. 그 사람이 면허 대여 업체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대규모 건축이야 당연히 우량 건설사를 하니까 뭐 저희서 뭐 속이거나 할 일이 없잖아요. 신탁을 이용하거나 할 테지만 이 다세대는 동네 업자들이다 보니까 거의 면허만 대여해가지고 하는 업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면허가 없이도 건물 짓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면허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럼 자기는 이제 싸게 면허를 대여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압류 들어와가지고 중간에 일을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이 이제 가압류 들어서 일을 못하니까 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면허로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면허 업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또 이제 전문가들한테 또 이제 물어보시고 시작을 좀 하시는 게 네네.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저기는 다세트 저거 어떻게 저렇게 된 거야? 공사 왜 중지된 거야? 이렇게 하면 한 4가지 정도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렇지.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정말 다세대 공사를 할 건축주님 입장에서 되게 봤을 많아요. 때는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죠? 제 주변에도 기존에 부모님이 갖고 있던 주택이 있었는데 그걸 철거하고 집을 짓고 싶은데 단독주택 짓기는 그렇잖아. 2층짜리 짓기도 애매하니까 그냥 다세대 져서 한 세 채는 분양하고 한 채는 자기가 들어가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고 데벨로퍼 강의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런 분들이 만약 공사를 시작한다면 남들과 같은 과오를 내가 또 되풀이하면 안 되니까 네네네. 그렇기 위해서는 왜 공사가 중간이 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먼저 찾아놓으면 내가 맨 처음에 계약도 잘못하면 안 되겠고 영세업체랑 계약하면 안 될 거고 그리고 또 너무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면 나중에 추가 공사비가 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구나. 그럼 사전에 그걸 내가 인지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저런 일들 안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대업자인지 아닌지도 알아봐야 그렇죠, 되고. 네네. 그건 내가 잘 모르면 전문가 통해서 물어보시고 빌드 프로 통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저희 빌드 프로를 통해서 만약에 그 건축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으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네네. 이제 PM 다 하니까 이제 시공자는 어떤 데가 좋다, 설계, 시공 그리고 관리까지 다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믿고 맡기셔도 회사 자체 내에서 그 관리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한 어떤 신뢰를 갖는 어떤 플랫폼이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 상담 받아보시고 이게 만약에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상담받고 아니면 안 하셔도 되는 거지 굳이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런 거 조심해라. 네네.
네, 오늘은 그 다세대 주택 공사를 하다가 왜 중지가 되는지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그 다세대 주택을 생각 중인 우리 건축주분들이라면 꼭 유의하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쪼록 전문가와 제대로 된 상담을 해보시고 무조건 싼 게 좋은 게 아니니까 꼼꼼히 따져보신 후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건축은 빌드 프로와 함께 그렇죠. 또 건축은 이렇게 빌드 프로가. 세상을 바꾸는 토지 투자 오늘도 정말 유익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